4장 3절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절에서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곡선과 X축 그리고 X=A, X=B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곡선과 X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관 AB 안에서 연색인 곡선 y=fx와 직선 x=a, x=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싼 내부 영역의 넓이 a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y=fx가 편의상 양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x=a와 x=b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우리 앞에서 이 패구간을 n등분을 했었죠. 즉 b-a를 n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을 델타 x라고 놨었습니다. 그리고 k번째 소구간이 있었죠. 여기가 xk번째 점이라고, 그 앞에 있는 점은 xk-1번째 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구간이 바로 k번째 소구간이었었습니다. 이 k번째 소구간의 간격이 델타 x였던 것이고요. 물론 등분했다면은 각각의 구간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미 앞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xk-1과 xk, 즉 k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이미 한 점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점을 xk 스타로 놨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생각했었죠. 자, 이제 이 함수값은 fxk 스타였었습니다. 이 한 점에서 함수값하고 그리고 델타 x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하학적으로 살펴본다면 파란색 선분의 길이와 노란색 직선의 길이의 곱이란 얘기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노란색 직선의 길이를 높이라고 파란색 직선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하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꼴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꼴이에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fx가 양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fx가 음수라면 이 함수값이 높이의 뜻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높이라는 개념은 양수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편의상 fx를 양이라 놓고 문제를 풀어봤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양수라고 가정했다면 함수값이 자체가 양수니까 높이의 개념을 담게 돼서 이 말의 의미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을 다 더하죠.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 그리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극한을 취했었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극한값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 쓴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잘 들여다보니까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총합의 극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구간에서도 직사각형, 두 번째 구간에서도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매 구간마다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의 총합을 계산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말은 fx가 양수였을 때는 곡선과 x축과 x=a, x=b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의 양수면 정적분 값이 곧 넓이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피적분 함수가 음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더라 보겠습니다. y는 fx가 보다시피 음수였을 때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fx가 양수화된 게 아니라 이번엔 음수가 됐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면은 함수값 자체가 음수라면 이제 넓이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이 영역의 넓이를 기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넓이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려다 보니까 얘를 그냥 적분해 버리면은,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양수였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양수를 더해도 양수고 양수의 극한을 취해도 양수니까 이 함수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 적분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넓이의 뜻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fx가 음수라면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되고 음수를 더해도 음수, 음수의 극한을 취해도 음수니까 이 전체가 fx가 음수라면 적분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넓이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fx가 음수라면 적분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상으로 보면 분명히 요 영역의 넓이가 있거든요.
기하학적으로는. 그런데 적분을 직접 이 함수에다 직접 적분하니까 넓이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분값이 음수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칭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반대편에 가 있는, 즉 X축의 대칭 그래프는 원래 주어졌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fx가 음수였을 때 마이너스 fx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됐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 노란색 함수가 마치 여기서 나타난 양인 함수처럼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얘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xk 스타 델타 x. 자, 이제 요것은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맞으니까 플러스가 됐거든요. 이것도 플러스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k번째 소관에서의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뜻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를 다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이제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얘가 이 위에 노란색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싸인 이 파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얀색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었던 것이지만 실제로 이걸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을 올려서 대칭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와 똑같은 논리로 이제 요 영역의 넓이나 요 영역의 넓이나 거울에 반사되듯이 똑같은 영역이니까 무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fx가 음수일 땐 이렇게 놓고 적분하면 넓이가 되고 fx가 양수면 그냥 적분하는 게 넓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fx가 양이면 그냥 적분하고 fx가 음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한꺼번에 표시한다면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군요. 이해됐나요? fx가 양수면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f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곡선과 x축 x = a, x = b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에어의 약자를 써서 그냥 a라 써봅시다. 자, 그래서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 피적분 함수가 양인지 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무턱대고 적분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지 x축 아래에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세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할 것이고 x축 아래에 있으면 꺾고 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넓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의 어두운 면의 넓이를,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lnx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y는 lnx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기가 1이고 1일 때 0일 지나거든요. 2가 여기 있고요. 요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함수하고 x축 x = 1, x = 2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피적분 함수의 양수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주어진 영역을 구하는 문제는 얘를 직접 적분하면 됩니다. 1부터 2까지 절대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lnx를 적분하면 돼요. 자, 이제 요 lnx는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되는 적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lnx가 들어있는 권에 대한 적분을 다룰 때 만약에 피적분 함수 안에 x분의 1도 있으면 치환적분합니다. 그러나 x분의 1이 없으면 부분적분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는 아무리 봐도 x분의 1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분법을 해야 될 문제예요. 부분적분법은 두 함수의 고백꼴일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특별한 함수인 이 lnx는 1 곱하기 lnx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f'을 1로 보고요. g를 lnx로 보면 돼요. 자주 나오는 적분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적분한다는 것을 g를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부분적분법을 이용합니다. f 곱하기 g x lnx 그리고 구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럴 fg 프라임 dx 1부터 2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ln1은 0이니까 하나 많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피적분함수 1이면 이 구간의 길이 값이에요. 종점에서 시점 빼면 1.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홍익대학교 시험 문제 저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2 로그 2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2 로그 2 마이너스 1 답이 1번이군요.
자, 이제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문제에서 가르쳐 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제 2번 같은 문제가 그런 형태인데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홍익대학교 시험지는 직접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피적분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면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fx의 모양을 모른다면 양인지 음인지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분과 중간에서 양이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개형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요. 자,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봐요. fx가 여기가 x축이고요. 자, y축 뭐 어디든가 이게 너무 이렇게 크게 그렸군요. 요 정도로 합시다. 자, a가 여기고 b가 여기에요. 자, 보다시피 a일 때 음수고 b일 때 양수예요. 근데 중간에 c가 있었을 때 이 곡선과 x축과 x = a, x = b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b금을 쳐보면 여기거든요. 그런데 피적분함수 양수면 c부터 b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a부터 c까지는 음수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꺾어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놓고 적분해야 된다는 것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 윤곽을 알고 있어야만이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라면 a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x, c부터 b까지는 fx를 적분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예제 1번처럼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몰라도 예제 2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식을 잘 보면 공통이 있습니다. 묶어냅니다. 그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다행히도 간단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이제 fx가 3참수였군요.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0, 2, 마이너스 1이에요. 3참수의 그래프에서 0이 여기 있고요. 1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윤곽은 3참수 최고청합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그래프 윤곽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x축을 통과하는 점이 대략 보면 마이너스 1, 0, 2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더 복잡하게 그려질지 몰라도 아무거나 하나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고청합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 2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림의 윤곽은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0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였고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양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랬었으니까 자, 이제 음일 때는 꺾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일 때는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군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fx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0에서는 그냥 fx를 적분하고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야 된다는 것. 그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는 직접적으로 그래프 윤곽을 파악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거듭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넓이 구하는 문제를 너무 간과하는데요.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는 것 꼭 익혀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는 적분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는 주어진 함수를 그냥 적분합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점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인테랄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저 피적분함수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합니다. 이거 적분하니까 4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4분의 x의 4승 플러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0부터 2까지예요. 자, 종점 대입하면 다 0이니까 하나만 하고요.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마이너스 1, 4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1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종점을 대입하죠. 마이너스 4분의 2의 4승이죠. 2는 4, 4, 4, 16, 4분의 16이니까 4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2의 3승이니까 8, 3분의 8, 2는 4, 0을 대입하면 다 0이에요. 자, 이제 이걸 정돈하겠습니다. 이거 마침 지워지는군요. 자, 이제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를 계산하겠습니다. 3분의 8, 3분의 1, 3분의 7이군요.
플러스 1입니다. 얘를 먼저 통분하겠습니다. 3, 4, 12분의 얘를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8 플러스 1이거든요. 12를 통분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25 그리고 12 37이군요. 12분의 37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계산하니까 12분의 37 예제 2번의 답은 1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지 되는 문제예요. 예제 3번의 문제도 역시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유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상수이고요. 이 곡선이 극소값을 갖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3차함수 그래프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극소는 얘가 극소, 얘가 극대인데 극소값 0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요 극소화되는 점에서 x축과 만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거네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극소가 되는 점의 x좌표와 그리고 x축을 통과하는 점을 두 개를 찾아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함수를 양인 함수이니까 그냥 직접 적분해 버리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좀 지워도 되죠? 극소를 갖는다라는 말로부터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y'을 계산합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y'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는 점 볼까요? 1,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인수분해 되는군요.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y''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x 이퀄 1과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잘 볼까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이렇게 보다시피 작은 점이 있거든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은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네요.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요. 그림의 개형을 보면 요 점에서 극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x 이퀄 1이죠. 요 점이 x 이퀄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분에서 0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y를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이제 y 걸 0이라 놓고 푸는데요. 이 a를 먼저 결정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값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 y값이 0이에요. 여기다 1을 다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가 1이 나와야 되겠군요. a가 구해졌습니다. 이걸 다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y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이제 y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x의 점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1,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점이고요.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x 마이너스 1, 공통이 있군요. 묶어내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묶어내니까 x점 마이너스 1. 이거 다시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 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y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1이 중근이었군요. 그래프의 개형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x축과 딱 만나고 있으니까 1에서 중근을 갖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적분의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이고요. 함수의 모양도 알게 됐습니다.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네요. 이제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였으니까 면적 넓이 같은 말이에요. 이제 적분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피적분 함수가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합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군요.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권의 적분이군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그걸 먼저 염두에 둬보세요. 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x의 홀수차수 기함수입니다. x의 홀수차수 기함수입니다. 상수항 우함수고요. 2차식 우함수입니다. 이 우함수만 남았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근의 적분은 오른쪽 반의 적분 값의 2배가 같다라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사에서 0부터 1까지의 2배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dx입니다.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x의 3승 플러스 x가 됐습니다. 0부터 1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1에서 3분의 빼니까 3분의 3, 3분의 2가 되는군요. 0을 대입해봤자 0이고요. 따라서 다 계산하니까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예제 3번의 답은 4번이었었습니다.